안녕하세요.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물이 다 가셨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교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겠죠? 자,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봐요. 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155쪽에서 161쪽을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몸의 구성 단계, 세포가 모여 개체가 되는 거, 그 다음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생물인 개체가 어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와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의 구성 단계, 세포가 모여서 어떻게 개체가 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 교과서 155쪽이에요. 자, 왼쪽에는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왼쪽에는 오토바이가 있고요. 오른쪽은 사람입니다. 자, 오토바이와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림에서 보면 오토바이는 엔진, 바퀴, 안장 이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들이 모여서 오토바이를 이뤘죠. 마찬가지로 여러 부품이 모여서 오토바이가 만들어졌듯이 우리 몸도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여러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여러분 사람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55쪽 해보기예요. 자, 여러분 책 교과서를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고요. 요거는 입안의 상피세포고 이거는 혈액의 모습입니다. 요 신경세포와 상피세포 그리고 몸을 흐르는 혈액의 공통점은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진 이런 작은 구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퍼즐 조각이 여러 개 모여 지구의가 완성되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지구의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가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구조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구조는 세포입니다. 세포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몸을 이루기까지의 구성 단계를 알아볼까요? 동물의 경우 다양한 세포가 모여 조직, 기관, 기관계와 같은 단계를 거쳐 하나의 개체를 이룹니다. 네, 영상에서 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라는 개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이 조직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정한 형태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장기관, 의나 간, 소장, 대장이 바로 이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기관 중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의, 간, 소장, 대장은 소화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기능을,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관계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그 다음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 그 다음 배설계, 호흡계 이런 기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개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 순서를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156, 157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런 순서로 동물체는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피, 신경세포 이런 것을 우리는 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포들의,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해요. 이런 세포들의 모임. 자, 뭐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러분이 쓰기 쉬운 게 바로 뼈나 혈액 같은 것도 조직이에요. 보통 여러분 조직하면 뭐 땡땡 조직,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조직자가 붙으면 조직인데 결합 조직에서 뼈나 혈액 같은 것도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으로 조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내장기관,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이렇게 형태나 그리고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인 이 기관이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 심장, 폐, 신장 이런 것들이 다 기관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연관된 기관들의 모임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합니다. 기관계. 자, 소화를 담당하는 위, 식도, 대장, 소장 같은 소화계, 그 다음 혈액순환,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름 붙여진 거, 사람, 고양이, 개, 돼지 이런 것들이 다 개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구성 단계를 꼭 암기했으면 좋겠고요.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우리가 4개의 기관계가 있었어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래서 우리는 이 기관계에서 하는 역할인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바로 5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 첫 번째 소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잠깐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요. 155, 157페이지 스스로 점검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푸셨나요? 자, 1번 볼까요? 위는 입, 소장, 대장 등과 함께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무엇이다? 뭐죠, 여러분? 네, 소화계를 구성하죠. 그 다음 2번.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는, 네, 이거는 꼭 외우세요.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성 단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교과서 158, 159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편식을 하는 학생이 많은데요. 왜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안 좋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얻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그 음식에 없는 영양소가 결핍돼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겠죠? 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158쪽 해보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1번, 2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다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괴열병이 긴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는 왜 문제가 됐을까? 1번이고요. 2번은 레몬즙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측해서 토의해보자. 자, 여러분 나름대로 의견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군의관
린드라는 군의관이 괴혈병에 걸린 선원한테 무엇을 처방했죠? 네, 레몬즙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괴혈병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것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번은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1번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수시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바다라는 환경 조건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거의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채소와 과일 속에 있는 영양소가 결핍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레몬즙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네. 자, 레몬즙은 바로 바이타민 C가 많아요. 그죠? 바이타민 C가 많은데 이 바이타민 C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건강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레몬즙에는 바로 괴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 음식을 매일 먹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는 바로 음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식물 속에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영양소는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고요.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가 3대 영양소예요. 그 다음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요. 여러 생명활동을 조절해주는 영양소들이에요. 뭐가 있냐면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이 있습니다. 자, 3대 영양소, 부영양소 종류 알아두도록 하세요. 네, 교과서 15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탄수화물, 여러분이 먹는 밥, 국수, 빵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는 주로 대부분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고 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 단백질은 여러분 새고기나 생선, 두부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로서 주로 에너지원이에요. 이 단백질도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근육, 머리카락 등 세포 등을 구성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 지방. 지방은 버터나 기름 같은 곳에 많이 있는 영양소로서요. 주로 에너지원이에요. 이 에너지원인데 얘는 1g당 9kcal의 열량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3대 영양소 중 가장 많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지방이고요.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3대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음 부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영양소는 먼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바이타민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은 양으로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고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 뼈와 이를 구성하는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뼈나 이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뼈, 이렇게 이런 칼슘이나 이 나트륨 같은 거에 해당되는 것이 무기염류고요. 해조류나 채소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60%를 구성하고요. 물에 녹아서 영양소나 노폐물이 물에 녹아서 운반되고요. 또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이 바로 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로 했고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탄수화물은 주로 대부분 에너지원이라는 거. 1g당 4kcal, 남는 것은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거. 단백질도 마찬가지 에너지원이고 이는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성장기에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지방도 가장 많은 열량을 내는 9kcal 내고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자, 주로 기름 종류에 있어요. 이렇게 탄단지의 기본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몸을 구성하고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영양소는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이 있고요. 자,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는 거,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고 결핍증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있어요. 채소나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근데 몸을 구성하진 않아요. 그 다음 뼈나 이를 구성하는 무기염류, 몸의 기능을 조절해 준다고 했죠. 해조류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영양소나 노폐물을 녹여서 운반하고 체온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이 3부 영양소의 특징은 에너지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무기염류와 물은 몸의 구성성분이에요. 바이타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명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게 바로 부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양소의 기능은 각각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62, 163쪽 영양소의 검출과